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거인을 깨워 볼까요? 여러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할 때에 그 잠들어 있는 거인이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날 수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 함께하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들 텐데요. 이 사례 중에서 내가 한 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 하시면 오늘 끝까지 영상 들으시면서 이 책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참 재미있어요. 보통 이 말에 관련된 책들은 이 스피치 전문가, 말 대화 전문가, 심리학자들이 쓰는데 이 책은 의사가 썼습니다. 네. 일본 최고의 자율신경 의사가 말하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대화나 말은 기술이 아니라 의학이다라고 말하는 게 마치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게 정말 뒤통수를 딱 때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나도 모르게 짜증스럽게 대꾸해 버렸다. 그래 놓고 후회했다. 하신 적 있나요?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말았다. 그런 적 있죠. 저 사람은 왜 항상 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할까? 기분 나빠. 있죠, 있어. 거절하는 말을 못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떠맡았다. 있습니다. 순간 욱하는 감정에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렸다. 어때요, 여러분? 한 가지 이상 있나요? 저는 다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심지어 저는 이제 스피치를 가르치는 전문가이기도 하고 대화 기법을 강의하기도 하면서도 늘 의식하면서 말을 하면서도 이런 경험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빈번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빈번하게 있나? 지식이 그렇게 많고 경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나 봤더니 제가 이 자율신경이 조화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자, 누구나 한 번쯤 잘못된 말투로 인해서 실수하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말하기이죠. 맞아요. 말이 화근이다라는 말처럼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일과 인간관계를 삐걱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 소리내어 하는 말도 있지만 요즘 카톡이나 메일 이런 문자 또 이게 대화하잖아요. 저는 너무 화가 극도로 올랐을 때는 사실은 이 통화를 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고 감정을 좀 이 텍스트 문장으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정리해서 보내려고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 감정이란 게 이 문자 텍스트에도 담기잖아요, 희한하게. 내가 이거를 교묘하게 마음을 숨기면서 텍스트를 보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은 그 교묘한 감정을 읽더라니까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 버린 적도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습니다. 그것도 단톡방에서. 그래서 저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단톡방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준 적이 있었고 본의 아니게 제 이미지를 완전 실추시킨 적도 꽤 많았었죠. 그 이유가 다시 말하지만 이 '자율신경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자, 이 책에는 인간관계에 잘 풀리는 말투, 교섭을 유리하게 이끄는 말투, 가족 사이가 돈독해지는 말투, 일이 술술 풀리는 메일 속 말투 등 구체적인 솔루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유용한 팁과 노하우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고 따라하기 쉽지만 단순히 능숙한 화술을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의학적 원리에 근거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마지막 장에 소개되어 있는 스트레스 없이 기분 좋게 말하기 위한 8가지 습관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 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자율신경과 말하기의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 의사 선생님, 저자의 조언을 충실히 따르면 더 이상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출판사 서평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율신경이 대체 뭐지? 그쵸? 우리가 많이 듣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잖아요. 자율신경이 뭔지를 잠깐 살펴보고 그래야면 '아 말투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아 이게 또 말투만 바꿔도 건강해질 수가 있구나.' 요거를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말투와 기분 좋은 대화를 위한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유해 볼게요. 그 전에 오늘 함께 할 말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문장을 먼저 여러분 입 밖으로 직접 소리내어서 함께 말해 보기로 하죠.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도 자꾸 소리를 내서 말해줘야 깰 수 있거든요. 깨워야죠. 아침에 우리 아이들 깨우듯이 막 소리 내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이렇게 깨우지 마시고 소리는 내되 다정하게 그렇게 깨워보도록 하죠.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도 자꾸 달래가면서 깨워야 됩니다. 낭독해 볼게요. 우리 낭독할 때 이왕이면 호흡을 좀 많이 줘서 천천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천천히 말해야 되는지 오늘 또 이 자율신경과 연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자, 호흡부터 한번 깊게 해볼게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서 낭독해 봅니다. 시작. 말투는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자신과 타인의 건강, 능력과 역량 등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무기이다. 우리가 멋진 인생을 보내고 마지막 순간에 참 잘 살았어 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말투를 컨트롤하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을 깊게 주시고 배꼽으로 말한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무게중심을 좀 밑으로 내리면 훨씬 더 안정적인 말투를 가질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마시고 시작. 말투는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자신과 타인의 건강, 능력과 역량 등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무기이다. 우리가 멋진 인생을 보내고 마지막 순간에 참 잘 살았어 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말투를 컨트롤하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라는 건 다들 공감하시죠? 말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능력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말은요, 타고나는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말은 배워서 익히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처럼 배우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말입니다. 네, 다시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죠. 자율신경이 뭘까요? 자율신경은 말투와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자율신경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신경은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한다. 자는 동안 호흡을 조절한다. 더우면 땀을 배출해서 체온을 내린다. 추우면 닭살이 돋아서 체온이 빼앗기는 것을 막는다. 눈이 부시면 눈을 감는다. 뜨거운 것을 만진 순간 손을 뗀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평소 생활하면서 별로 의식하지 않는 숨은 공로자 같은 역할을 아주 많이 맡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뻗은 모든 혈관을 조절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분과 산소가 골고루 공급되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 기능을 맡은 것이 혈류이며 혈류를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이다. 혈관을 전부 연결하면 총 길이가 10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2바퀴 반 돌 수 있는 길이가 된다고 한다. 자율신경은 이렇게 엄청나게 긴 혈관을 빠짐없이 흐르면서 몸속의 혈관 작용을 조절한다. 혈류가 좋아지면 뇌를 비롯한 몸속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고루 미쳐서 말투가 안정되고 대화를 기분 좋게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자율신경이 바로 잡히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혈류가 원활해지면 말투가 안정되고 대화를 기분 좋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지는데요. 교감신경은 엑셀레이터 같은 역할을 하고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교감신경이 혈관을 수축하고
부교감 신경이 혈관을 이완시키는 현상이 교대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혈관의 맥박이 리듬감 있게 뛰고 혈류가 부드러워져서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이 되는 거죠. 이렇듯 자율신경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10대 10의 균형비가 최고로 좋다라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이 말투 때문에 자율신경 균형이 많이 망가져 있대요. 예를 들어서 화난 감정을 말로 내뱉으면 짜증이 증폭되고 교감신경이 급격히 높아지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면 건강이 당연히 안 좋겠죠. 왜? 교감신경이 높고 부교감신경이 낮으면 혈관이 바로 수축하고 혈류가 나빠지기 때문에 쉽게 지치거나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 결과 다시 도돌림표. 말투가 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결국 자율신경 균형이 더 무너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맙니다. 근데 이게 30, 40대가 되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유가 또 있어요. 젊을 때는 부교감 신경의 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자신이나 타인의 말투에 따라 자율신경이 흐트러져도 부교감 신경이 금세 회복된다. 자율신경이 곧 균형을 되찾는 것이다. 하지만 남성은 30세, 여자는 40세를 기점으로 부교감 신경의 작용이 그랬구나.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한번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고 흐트러진 상태가 지속된다. 그 결과 혈류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만성 통증이나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아이고, 우리가 더 말투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장으로 정의가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말투와 자율신경은 이어져 있고 자율신경의 균형에 따라 말투가 바뀌고 반대로 말투에 따라 자율신경의 균형에도 변화가 생긴다. 서로 고리처럼 이어져서 서로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이제 의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율신경과 몸과 마음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많이 진행은 되었지만 구체적인 의학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대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 저자, 이 의사가 이끄는 자율신경 연구팀이 자율신경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계를 개발을 했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사실이 입증된 거죠. 그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자율신경의 수치를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희로애락을 느끼고 매 순간 다양한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마음속을 마구 휘젓는 감정에 따라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히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기쁨이나 즐거움, 희망 등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히지만 질투, 시샘, 분노, 증오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다. 즉, 부정적인 감정을 실어 말하거나 부정적인 단어를 내뱉는 순간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져 혈류가 나빠지고 내장 기능이 약해지며 호르몬의 균형마저 무너지고 만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쉽게 피로를 느껴 사소한 일에도 컨디션이 나빠지고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또 피부와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면서 나이에 비해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우리 연구팀이 자율신경의 작용을 기계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게 되면서 자율신경과 몸과 마음의 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여기까지 말투와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금부터 안정적이면서도 신뢰가 느껴지면서도 품위가 있게 느껴져서 행운을 불러오는 대화를 위한 10가지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천히 말하기.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천천히 말하기다. 천천히 말한다는 것은 깊게 호흡하면서 말한다는 뜻이다. 호흡이 건강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고 요즘에도 다양한 호흡법이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왜 호흡이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 의학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계가 개발되었다.
이 기계는 말초 혈관의 혈류량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어서 아주 획기적이다. 이 기계를 이용해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말초 신경의 혈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는데 순식간에 혈액의 흐름이 나빠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호흡이 얕아지면 혈류가 나빠지고 반대로 호흡이 깊어지면 혈류가 좋아지는 것이다. 천천히 말해서 호흡이 깊어지면 질 좋은 혈액이 몸속 구석구석까지 전달된다. 그 결과 뇌와 근육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 머리와 몸이 맑아지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빨리 말하면 호흡이 깊어지지 못한다. 얕고 빠른 호흡은 교감신경의 작용을 상승시킨다. 순간적으로는 의욕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이 길게 이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가 나빠져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이야기를 듣는 상대의 부교감신경까지 낮춰버리고 만다. 당신이 쉴 새 없이 빠르게 말하면 팀원 전체의 업무 효율까지 내려가는 셈이다. 두 번째, 등을 꼿꼿이 세우고 말하기. 올바른 자세는 자율신경의 균형에서 무척 중요한 요소이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등을 꼿꼿이 세운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걸을 때는 물론이고 책상 앞에 앉아 일할 때나 식사 중에도 자신의 등이 꼿꼿이 펴져 있는지 의식할 필요가 있다. 아유, 다시 허리를 좀 세워야겠습니다, 제가. 저도 자꾸 식사할 때도 다리 한쪽 올려놓고 약간 꾸부정한 자세 있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하면서도 잘 못 고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네요. 등을 바로 세우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기도가 곧게 펴져서 호흡도 저절로 깊어진다. 자세가 바르면 그것만으로도 남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더욱 자연스럽고 적절한 말투를 쓸 수 있게 된다. 이미지 트레이닝에서도 이 등을 꼿꼿이 세우는 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봐요. 정말 1초 만에 젊어 보일 수 있는 인상을 심어주는 자세, 등을 꼿꼿이 한다. 자, 세 번째, 웃는 얼굴로 말하기. 웃는 얼굴로 말하면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활발해져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 잡힌다. 실험을 했더니 미소를 지을 때 부교감신경이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진심을 담은 미소는 말할 것도 없고 입꼬리만 올리는 억지 미소로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대로 화를 내면 부교감신경이 급격히 내려간다. 혈액도 끈적끈적해져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억지 미소라도 좋으니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려보자. 네 번째, 억양을 넣어서 말하기. 간혹 한순간에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빠졌을 때, 실수를 저질러서 비난받거나 교섭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이럴 때 분위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 단조로운 말투보다는 억양을 넣어서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약 상대가 불같이 화를 낸다면 정말로 면목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과장된 느낌이 들 정도로 억양을 넣어서 말해보자. 전 이걸 유쾌한 말투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유쾌한 말투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 분위기를 참 잘 만들어요. 네, 아주 센스 있게. 뭐 맛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너무 이걸 자주 쓰면 아이 같은 말투가 돼서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그 분위기가 좀 뭔가 좀 싸해.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어. 그럴 때는 억양이 도움이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고객이 화를 낼 것 같다 그럴 때도 좀 뭔가 억양을 조금 조절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정말 그 스피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갑니다. 1대2 호흡법으로 말하기.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도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한 번 들이쉬고 두 번 내쉬기, 즉 1대2 호흡법을 한다. 이렇게 하면 자율신경이 무척 높은 상태로도 안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밀한 작업을 의도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뭐 발표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럴 때 긴장을 해야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가 없고 본인이
노력했던 것만큼 본인은 준비한 만큼 실력을 쏟고 올 수 있는데 긴장을 하되 자연스러워야 되죠. 그러려면 이 1대2 호흡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제가 해 봐도. 그래서 유명한 강사님들 뭐 김미경 강사님 같은 경우도 같은 말을 했어요. 본인도 강연할 때에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긴장한 것 같지 않지만 긴장을 하거든요. '내가 잘 해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긴장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긴장을 너무 안 하고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강의를 망쳐요. 강의를 좀 늘어지게 한다거나 뭐 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1대2 호흡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참고해 보세요. 첫 번째는 3에서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6초에서 8초간 입을 오므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이것을 5번에서 7번 반복한다. 그러니까 마시는 호흡보다 내뱉는 호흡을 2배로 더 길게 하면 돼요. 이걸 5에서 7회 반복한다. 6번째에 이어집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기. 이럴 리가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실패했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우리는 자주 후회, 원망, 질투에 사로잡히곤 한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자율신경이 크게 흐트러진다. 이런 상황은 3-4시간 정도 지속된다. 불평을 털어놓으면 왠지 속이 시원해진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 후로도 한동안 자율신경이 흐트러진 상태가 유지되어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자율신경을 바로잡으려면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거나 불행이 닥쳤을 때도 불평하지 않고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쩌겠어. 앞으로 잘하면 되겠지 하고 받아들이며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투를 쓰면 부교감 신경을 높일 수 있다. 그 조회수가 거의 뭐 700만 넘게 나온 세바시 인생질문에서 박재현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님이 강연한 게 있어요. 뭘 해도 행복한 사람과 불만인 사람의 말버릇. 이 영상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에도 나오거든요.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은요. 긍정적인 말투를 굉장히 많이 쓴대요. 나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좋은 점을 자꾸 끄집어내려는 관점을 전환하려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쓴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불편한 정서를 편안한 정서로 바꾸는 사람.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상대방의 예상을 깨뜨리기. 기분이 상하거나 불쾌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말투를 쓸 수 있을까? 이럴 때는 바로 상대방의 예상을 깨뜨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아내가 왜 옷을 벗어놓기만 하고 정리를 안 해? 빨리 치워! 이렇게 따졌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아내는 화가 나서 자율신경이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 아내 말 들은 남편도 감정이 흐트러진 상태, 자율신경이. 그래서 알았어, 왜 잔소리를 해. 이렇게 대꾸하면 서로 기분이 더 상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점점 더 흐트러지죠. 이게 꼭 우리 집 상황 같네요. 자, 이렇게 되면 사소한 일이 불씨가 되어 큰 싸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만약 이때에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거나 혹은 오케이 이렇게 좀 장난스러운 말투를 섞어 대답하면 어떨까? 상대방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기 때문에 순간 말문이 막힐 것이다. 물론 이게 이제 상사한테 혼나고 있을 때 하면 안 되겠죠. 그 친밀한 관계에서는 이 상대방 예상 깨기가 효과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먼저 칭찬하기. 이게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 그러면 갑자기 호통을 치면 상대방은 순간 당황하고 긴장해서 냉정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게 한 뒤에 잘못을 지적해야지만 상대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식하고 제대로 반성할 수 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칭찬을 일단 받고 나면 부교감 신경이 높아지고요. 혈류가 좋아져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 잡힌대요. 그랬을 때에 더 명확하게 지금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도 아이들 태도를 변화시킬 때에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화를 먼저 내는 것보다는 아이한테 먼저 칭찬할 거리를 먼저 말해주고 나서 아이가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 뭐 훈육을 들어가면 그 훈육이 먹히는 거죠. 저도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기법, 먼저 칭찬하기를 통해서 자율신경의 조화를 이루게끔 그런 다음에 훈육을 해야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쓸데없는 상상은 하지 않는다. 괜한 상상을 하는 바람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서 점점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싫어할지도 몰라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필요하다. 또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배려와 괜한 상상은 완전히 다르다. 혼자 부정적인 상황을 상상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엉뚱한 말실수를 자주 한다면 말을 꺼내기 전에 괜한 상상하지 말자라고 속으로 다짐해보자.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자율신경이 안정을 찾아 말로 인한 실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먼저 말하지 않기. 예전에 나는 수다쟁이여서 안 해도 될 말까지 했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위기에 취해 내가 먼저 시답전에 이야기를 꺼내고 흐름이 좀 이상해진다고 느끼면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더 열심히 떠드는 식의 나쁜 패턴을 반복해왔다. 그래서 나는 먼저 말하지 않기라는 규칙을 세웠다. 지금은 주위 상황을 유심히 살펴서 내가 설 위치를 파악하고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답하는 스타일이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곧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정말 유념해야 될 대화 기법 중에서도 말을 많이 하지 않기가 있어요. 자, 말을 적게 해도 존재감이 강한 사람이 있다. 그는 먼저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사려 깊은 말투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내 뜻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대방이 리액션을 원할 때 그렇군요 하고 가볍게 대답하면 상대방은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게 된다. 네, 맞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되 리액션은 좀 해주는 것이 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기법 중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네, 이렇게 안정적인 말투와 기분 좋은 대화의 비밀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스피치 강사로서 강의를 할 때 계속 반복해서 했던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자율신경 쪽으로 또 풀어주니까 근거가 되면서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내가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좀 목차만 보셔도 상황에 따라서 대입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별것 아니고 소소한 것 같지만 이 소소한 것들을 하나, 두 개, 세 개씩 사부작 변화시켜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이 정말 찬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겠죠?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면 큰일 나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같이 낭독했던 문구 중에서 우리가 멋진 인생을 보내고 마지막 순간에 참 잘 살았어 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소하게 일상에서의 말투를 잘 컨트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내용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거나 좋은 기분이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 함께할 이었습니다.